오늘은 의정부갑 지역구를 포기하고 친박신당 비례대표로 나선 홍문종 의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홍문종 의원님께서는 지역구를 이제 포기하시고 친박신당을 창당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 나서셨는데요. 네, 이번 네. 총선에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2번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또 여러 번 출마하셨죠, 사실은. 그리고 저도 4번 당선됐습니다만은 2번 떨어졌으니까 6번 출마한 것 같으네요. 그 40년 동안 선거구를 사실 의정부 선거구를 두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데는 뭐 저희 가족들 특별히 하나 되신 우리 어머니 많이 반대하셨어요. 지역구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아시다시피 미통당에서 그 비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례 신청이 잘 안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통당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 친박 신당 대표가 미통당 후보하고 나가서 싸움하는 모습은 대통령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친박 신당은 비례대표 당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지침이셨어요. 마지막 지침이셨죠. 이번 선거 이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모든 선거 운동을 다 준비해 놓고 사무실 준비하고 다 준비했다가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지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그 뜻을 알겠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대구하고 한두 군데만 내고서는 저희가 거의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 다 우리가 그 사탄파라고 하는 탄핵에 찬동했던 김부겸 또 누구죠? 하여간 그 2 사람을 우리 곽성문 의원께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그냥 둘 수가 없다. 꼭 탄핵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 출마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60명에서 80여 명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일일이 진정시키고 우리는 비례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설득하는데 사실 많은 힘이 들었는데 제가 솔선수범을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네. 굉장히 깊은 교감이 있으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네. 우리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유영아 그 변호사하고만의 그 교감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깊은 의견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하루에 거의 사과 박스 하나 정도의 편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대통령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대통령하고 직접 이메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편지를 보내면 거기서 프린트아웃해서 대통령에게 갖다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도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일매일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다, 누가 뭘 하고 있다, 당 대표가 지금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영아 변호사가 이번 선거에는 완전히 지금 대통령 명에 의해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아마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유영아 변호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유 변호사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저희가 그 뜻을 전달받은 뜻을 다시 편지를 쓰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편지를 해드리면 대통령께서 다시 피드백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신당 이름이 친박 신당으로 하는 것도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하에 진행한 건가요? 지난 12월 말 1월 초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당을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에게 자유민주공화연대 이렇게 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지금 자유라는 말씀 쓰는 사람, 공화라는 말 쓰는 사람, 민주라는 말 쓰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기는
친박 신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쭸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친박 신당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여기 우리 엠블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몇 개 시안을 만들어서 삼각형도 있었고 이렇게 좀 편안한 것도 있었고 요 안에 또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이것도 감소해 주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강령도 직접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넣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당의 색깔 옛날에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색깔 그 색깔을 우리 당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일일이 사실은 대통령과 우리가 교감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를 당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교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저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을 네. 처음 듣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빨간색을 굉장히 선호하신가 봅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만드셨을 때 그때 빨간색을 선택하셨는데 네. 이제 그 색깔로 우리가 친박신당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색깔을 몇 개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빨간색도 몇 개 네.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당원들은 자주 색깔도 말씀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옛날 새누리당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빨간 색깔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늘 굉장히 따끈따끈한 새로운 네.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친박 신당이 어쨌든 총선에 비례로 지금 나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친박 신당의 총선 공약이 있을 텐데요. 간략히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공약은 사실 크게 두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1111일째가 됩니다. 4월 15일이 되면. 그래서 우리 11번하고 정말 관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111째 감옥에 지금 갇혀 계시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옥에 제일 오래 있었던 분이 700며칠이에요. 그것은 전두환, 또 누구죠? 노태우, 김대중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오랫동안 대통령이 감금돼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친박당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빨리 나오셔야 된다.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무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지럽고 또 그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그 걸리면 아주 그 치사율이 높은 그런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대통령을 정말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냐. 저희가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혹시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그 영향력이 친박 신당한테 플러스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대통령 절대 그렇게 우리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통령 뭐라고 우리가 말하자면 대통령 이름을 쓰지 않을 테니 대통령 절대 지금은 대통령을 집으로 국민품으로 돌려드려야 될 때다. 저희가 지금 그게 우리 공약의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심지어는 대통령 사람만 계십시오. 저희가 옛날에 대통령께서 우리 보러 사람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통령 사람만 계십시오. 대통령 석방 그리고 대통령 석방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 이 참 나쁜 정권이다. 이게 허위다. 결국은 사기 탄핵에서 만들어진 정권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축출한다. 끌어내린다. 이것이 큰 두 개 저희의 공약이죠. 그 구체적인 공약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집에다가 다 그 유인물을 보내드렸는데요. 저희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화,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신 가장 큰 이유는 2,500만 북한 동포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한 이래 김정은과 남쪽에 있는 그 토착발갱이들, 중국의 공산당들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통진당을 그 불법 단체로 만들고 통진당을 그래서 없애버리고 또 대통령께서 정교조를 불법 노조, 법의 노조라고 하셨죠. 법의 노조하고 민노총 가입을 어렵게 만드시고 하여간
이런 기본적인 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저희가 그것을 이어받고 그것을 더욱 개성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라고 할 수 있나요? 지지, 네. 변함없는 지지를 네. 지금 기치를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금 굉장히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미래를 향한 어떤 그림도 나오지가 않고 전부가 과거를 지금 돌이켜보면서 과거에 함몰을 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아쉬움을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대충 그 우리 큰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진보해 보이죠. 옛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기본적인 한미동맹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틀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 개선, 발전돼야 된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이것이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경제개발 1차, 2차 경제개발이 대통령께서 주도하시고 그것이 성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앞으로 기본적인 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더욱 개선 발전시키되 그분들이 원래 말씀하고 계셨던 산업화 정신, 원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움직일 수는 없는 가치로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리 미래를 설계하자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 물론 훌륭하신 분입니다. 뇌물죄가 없으신 분이고 사실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 예를 봐서도 알지만 국정농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신격화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통진당 해산시키셨잖아요. 우린 반공정신 이것을 우리가 미래에 반공정신을 어떻게 개선 발전시키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어떤 정책을 만들더라도 대한민국이 고려연방제로 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통치 철학 이념 아래 그 다음 세대에 우리 나아가는 우리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홍 의원님, 홍 대표님이시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도저히 합의를 볼 수 없는 그 밑바탕에 그 반공이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승공인가요? 네. 반공과 승공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런 관점에 대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 민족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될 그 굉장히 엄청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선거 4.15 총선이 만약 이제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이 또다시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 대표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른바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좌경화, 또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 이 세력들은 이번 4.15 총선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분응선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가보면 조야에서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친중 정책 그리고 그 친북 정책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수석 대변인이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른바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 뭐 진보 세력이라고 해도 좋고 좌경화 세력,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구분응선까지 지금 다다라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경화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이른바 보수 우파 세력들도 지금 이 단계에서 좌경화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출발점이 지금 90% 능선까지 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서 좋은 그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들에 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다면 세계사로 전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남한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죄송합니다만은 49대 51 아니 50대 50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쪽 좌측, 이쪽 보수 우파 거의 그 우리가 선거를 할 때마다 건곤일척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저희가 좀 뭐 선거대책 제가 조직총괄본부장 지냈습니다만은 전국에 수백만 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저희는 뭐 압승하는 줄 알았죠. 압승하는 줄 알았는데 100만 표 이겼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그 DJP 연합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했는데 30만 표 이겼나요? 이 좌와 우의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극심한 대립 그리고 좌와 우가 어느 쪽도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는요 지금 연동형 비례가 돼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비례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를 들면 A라는 당이 보수의 A라는 당이 지금 보면 23%, 24% 정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래요. 여론조사에서 여기서 이 7%를 더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원수가 한 명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친박 신당이 지금 여론조사에 뭐 3%, 뭐 우리가 자체 조사하면 뭐 많이도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3%라고 예를 들면 3%에서 저희가 7%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7석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보수 우파의 분열이 아닙니다. 보수 우파의 혁명 전사들을 더 많이 양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 전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전국구 비례 여기는 보수 우파의 전사들이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뭐 민생당, 뭐 이런 국민의당 여기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중도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들이 잘 배분만 하면 훨씬 더 여기서 유리하게 자기들이 코어만 잘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태극기 세력이 뭐 이렇게 좀 흩어져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3%가 되니 안 되니 막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률적으로 5% 저희 친박신당은 우리가 원하는 15%, 10%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4명, 7명, 8명 이렇게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신박 친당에서 예상하는 그 당선 가능성은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희망에 살고 꿈에 살고 그러죠. 네. 저희가 12명을 공천했는데 그 중에서 버리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그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최소한도 12명이 돼야 우리가 정말 의정단상에서 그 나름대로 보수 우파의 정통 세력에 위용을 보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 빨리 구출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아직은 죄송합니다. 아직은 열심히 안 오르고 있는데 좀 살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홍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 이렇게 하셨으니까 친박 신당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좀 호소하는 강력한 말씀을 좀 하시죠. 예, 여러분 그 정말 제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 사람들을 입장에서
탄핵의 문제를 해석해 보려고 생각해도 탄핵 뭐 이건 일종의 정치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한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나 미국도 민주당은 탄핵했고 공화당은 반대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잖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 이른바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인가요? 지금 미통당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63명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러 갔다. 이거는 헌정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행한 저는 가짜 보수 우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혁신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이 가짜 보수 우파 세력들,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세력으로 또 바뀌고 있느냐. 대한민국 개헌 세력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 김무성이라는 분이 옛날에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 같은 역할을 이 사람들이 다 하려고 그러냐? 물론 미통당에는 우리와 똑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친박 세력들도 있고요. 또 보수 우파의 정통 세력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인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오가지 잡탕이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유승민, 김무성 그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탄핵에 찬성했거나 박수 쳤거나 탄핵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개헌하겠다고 지금 모여들어서 하는 미통당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확실한 보수 우파,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광장에서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같은 이 혁명군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얘기를 따라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지켜지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미래가 있다. 저희한테 의미 있는 의석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사실은 정치판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거든요. 기회주의자는 저부터라도 기회주의자는 정말 구역질이 나요.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패무익입니다. 특히 보수 우파에서 자기가 보수 우파 인정하면서 보수 우파를 심심치 않게 팔아먹고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고 우리 친박 신당의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을 감옥으로부터 빨리 국민에게 되돌려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보수 우파의 기본적인 정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너무 간단한 거지만 너무 고귀하고 중요한 가치들을 이어간다고 얘기하는 우리 친박신당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국가민족 앞에 여러분 앞에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정부 갑 지역구를 출마 포기하고 친박신당을 창당하여 비례정당으로 정당의 대표로 나서신 홍문종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선거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